다들 아시다시피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항상 쉽다고는 할 수 없겠죠. 피해자가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피해자가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도저히 합의금을 맞춰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합의가 어려울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공탁이라는 제도입니다. 공탁소에 공탁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합의를 한 만큼의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피고인이 반성을 하면서 피해자의 일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기 때문에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이 됩니다. 다만 종전에는 공탁을 위해서도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동의를 요구했던 것이 공탁의 실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공탁인 건데 공탁을 위해서도 피해자의 동의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형사 공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이상하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셔가지고 공탁법이 개정되었고 2022년 12월 9일부터는 사건 번호 등을 통해서 피해자를 특정해서 피해자 동의 없이도 공탁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공탁서 양식을 한번 보면서 어떤 식으로 기재하시면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탁소에 가시면은 금전 공탁서 양식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과거 양식과 비교해 보시면 피공탁자 항목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부분이 빠지고 법원, 검찰 사건 번호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무상 이 개정된 형사특례에 따른 공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공탁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공탁소에 가서 공탁을 하실 수는 없고요.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 공탁을 위한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을 먼저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피해자한테 인적사항 열람등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먼저 물어본 다음에요. 피해자가 동의를 해주면 기존의 공탁 절차에 따라서 공탁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거절을 할 경우에는 이 새로 신설된 형사특례에 따른 공탁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 굳이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불편한 부분은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피해자가 동의를 해주든 안 해주든 결국은 공탁 절차가 이제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동의 여부를 굳이 확인하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 다른 절차에 의해서 공탁이 진행된다 라는 부분이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인지는 의문은 듭니다. 어쨌든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판을 준비하거나 하시는 데 있어서 착오가 있으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선 절차를 통해서 형사특례에 따른 공탁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이제 공탁서를 작성하고 공탁소에 가야 됩니다. 공탁서 부분에서 공탁 원인 사실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육하원 측에 맞게 적으시되 이 형사공탁이라는 건 결국은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범죄 사실과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소사실에 피고인 홍길동은 2023년 4월 6일 20시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박땡땡을 폭행하였다와 같이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공탁 원인 사실도 이에 대응해서 공탁자 홍길동은 2023년 4월 6일 20시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피공탁자를 폭행하여 이와 관련하여 피공탁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라고까지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사특례에 따른 공탁은 그 요건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탁 원인 사실에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점이 표기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지참하셔야 되는 서류를 말씀드리면은 앞서 작성한 공탁서는 2부 가져가셔야 되고요. 공소장 챙기시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진행 중인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캡처본 그리고 재판부에서 허가해주지 않은 불허가 찍혀있는 인적사항 열람복사 신청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탁을 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공탁금을 받으실 피해자분들도 더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탁 같은 경우에 공탁금을 많이 걸면 많이 걸수록 좋겠구나, 이 정도 생각은 다들 하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가진 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탁을 할까 말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은 얼마 정도를 하면은 최소한의 의미가 생길 것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공탁 여부를 결정하거나 얼마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은 당연히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뭐 코멘트를 드리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편하게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제 블로그 들어오셔가지고 상담 예약 걸어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